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요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으로 이 나라 분위기가 매우 뒤숭숭한데, 하지만 뉴스에 나오는 건 다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고 여러분, 종일이가 또 이에 관해 생생한 실화 이야기로 요 한 회 매짜게 제작해야 멘즈가 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이야기 주인공은 바로 이 쉬버춘이라는 남자 이야기인데, 그는 캄보디아보다 10배는 더더욱 무시무시하다는 미얀마에서 겨우 살아난 놈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캄보디아에서 먼저 보이스피싱 선수로 뛰게 되는데, 그쪽에서 적응 못하고 도태되게 되면 이 바로 이거 미얀마로 팔리고 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미얀마로까지 팔려가게 된 거라면 거의 뭐 끝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가요. 그쪽에서는 진짜 이 햇빛도 못 보는 소굴 안에서 가축처럼 이 죽어라 보이스피싱을 해주다가 결국에는 어떠한 운명이 기다리는지 아시나요? 콩팥은 미국으로, 이 심장은 브라질로, 그리고 눈알은 아시아에서 쓴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내는 그럼 여행이고 나발이고를 싹 다 때려치고 캄보디아로 가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이 안전하지 않느냐 하실 텐데, 네, 오늘이 주인공인 이 쉬버춘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보시겠는데, 먼저 쉬버춘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간략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는 나이 37세에 금방 이 한 여성과 약혼까지 한 예비 신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한참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이 가정을 일궈야 되는 나이잖아요. 하지만 쉬버춘은 갑자기 실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중국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40살이 거의 되게 되면은 이 확 잘라버렸으니 말입니다. 이 결혼 날짜는 거의 다가오는데 고정된 수입은 없지. 쉬버춘은 너무나도 급급해놨다고 하는데, 하여 올리 알아보고 내리 알아보고 하다가 문득 한 회사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영화와 드라마에 엑스트라를 공급하는 회사였었는데, 사실 종일이도 예전에 이 한때는 이러한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이 쉬버춘을 보고 부지런히 보조 출연에 뛰게 되면은 한 달 수입이 10,000위에는 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엄청 큰 수입으로 유혹한 거냐 하실 텐데, 사실 아닌데, 사실 쉬버춘이 원래 다니던 회사 월급도 10,000위엔이 넘었었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하는 곳이 또 동남아 지역이냐고요? 네, 그것도 아니고 중국 국경 안이었었던 운남성 시双版纳였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전에 한국 분들도 이 여행 관광을 매우 많이 가던 곳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리 캄보디아가 무섭고 이 미얀마가 무섭고 해도 그게 쉬버춘이랑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여 쉬버춘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고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어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바꿔 타고는 드디어 시双版纳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중국의 퍼수이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시双版纳소수민족들이 명절인데, 퍼수이 말 그대로 서로 물을 막 퍼부어주며 이 축복해주는 흠뻑쇼 같은 건데, 이 수많은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서로 물을 막 퍼부어대며 즐기고 있었는데, 이 쉬버춘도 여기에 참가하여 막 즐기면서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관광지에서, 그것도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돈을 벌다면 이 세상에 어디에 자신처럼 또 이렇게 행운스러운 사람이 다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틀이 지나서야 이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때는 이미 날이 저물기 시작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를 제작하는데 이 낮과 밤이 어디 있겠냐고요. 회사에서는 차량 한 대를 보냈었는데, 한 인상이 매우 좋은 늙은 아줌마가 운전을 하고 왔었다고 합니다. 하이, 니하오야. 아이고, 이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으셨수다. 빨리 가시죠. 댁을 모시고 저 또 다른 직원들 마중 가야 돼요. 그렇게 쉬버춘은 이 회사 아줌마란 사람이 차에 앉아서 회사로 달렸다고 하는데, 이어 매우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며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 이미 밤 10시가 넘었는데, 근데 그 현장은 이 사면팔방이 다 높디 높은 큰 숲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매우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한 수림 속이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가자 그 무공을 익히기에 딱
딱 좋은 곳이다. 보통 이러한 갈대가 많은 수림 속에서 이 무술 영화를 찍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회사 안으로 척 들어가 보니 안에서 이미 몇 명은 와서 기다리는 거였다고 하는데 보아하니 다들 자신처럼 오늘 처음 입사하는 동기들 같았는데 그 동기들 중에는 한 근육질로 이 몸매가 엄청난 근육맨이 있는 거였다고 하는데 저놈이 혹시 요번 영화에서 깡패 빌런 역할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야 여기 이거 대체 뭐고? 이 덩치 큰 놈도 금방 도착을 했었는지 이 주위를 두리번 살피면서 툴툴거리는데 이런 여부 라스더 디팡 즉 새도 더러워서 똥을 안 쌀 이곳에서 뭔 헬스장을 새로 한다고? 이런 딱 봐도 장사가 안 되는 곳에서 지금 내보고 헬스 트레이너를 해라고? 그러자 헬스 트레이너? 그러자 순간 다들 이상한 눈길로 그놈을 바라보는데 그러자 곁에 다른 한 여자가 또 어안이 벙벙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내는 장의사인데 그 마지막 가는 길 이쁘게 화장을 해주는 장의사라고 말입니다. 이쪽에 돈이 많은 집안에 이 귀인을 해줘라 해서 내 5일 동안을 천가를 맞고 왔는데 헬스장이요? 그러자 그들은 다 자기도 모르게 이 눈길이 다 슈퍼춘 쪽으로 향하였다고 하는데 그럼 니는 뭐하러 온 놈이야? 하고요. 하지만 물어보나마나 순간 다들 쫙 소름이 끼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불러온 이 5명은 다들 각각 다른 핑계로 데려온 거였었으니 말이죠. 이 순간 다들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돌려졌지만 그들은 이미 15명이 나그네들한테 포위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놈들은 초록색 물결이 군인 티셔츠들을 입고 있었지만 진짜 군대는 같지 않아 보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가리로 돼 보이는 놈이 얘기하는데 그래 너희들은 보시다시피 납치된 거다. 그래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어디 니들 마음껏 한번 소리 질러봐라. 그래서 이놈이 지금 뭐라는 거죠? 너가 소리를 질러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슈이보추는 물론이고 트레이너와 장의사까지 다들 살려달라고 꽥꽥 소리를 질러댔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뻐꾸 숲속에서는 새소리만 들리었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게가 아니겠냐고요. 그러자 놈들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얘기하는데 여기는 사람이 사는 동네랑 50km 이상 떨어진 곳이네라. 이제 됐지. 그러니 이제 그냥 조용하게 따라오기만 해라. 하지만 말입니다. 이거 뭐 개소리야. 여러분 아까 그 덩치 큰 헬스 트레이너 아시죠? 이런 쥐꼬리만한 것들이 너희들이 가자면 가야 되니? 이 반으로 확 다 접어버리기 전에 싹 다 비켜라. 이 중국 남방의 사람들은 덩치가 매우 작은걸요. 그에 비하면 이 큰 덩치는 거의 거인 수준이었었고 이 막 부딪히며 나가는데 이어도 떵 여러분 이게 무슨 동작이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 뒤에서 한 놈이 삽으로 하나 해놓더니 이어 그 쓰러져 있는 덩치를 계속하여 삽으로 날려댄 거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삼날이 그 트레이너 대가리에 꽂혀서 쿡쿡 그냥 작살 난 거죠. 오더마야. 여러분 슈이보춘 일당이 언제 이러한 장면을 구경이나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짱! 아까 그 대가리를 서던 놈이 이 삽질을 한 놈을 뒷바망이 한 대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너 보고 죽이랬어? 이거 그 대가리 놈이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 슈이보춘 일당을 보고는 꾹 참는 거였다고 하는데 비록 놈이 얘기를 안 했었지만 뭐겠습니까? 여기서 죽이면 몸의 장기를 하나도 못 챙기는데 그 손해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가 아니겠습니까? 이어 이 대가리 놈이 그 시허연 뇌수가 붙어있는 삽을 받고 잡으면 한마디 하는데 자 그리고 또 나야. 그래서 이 남은 4명은 그 시체를 보고는 막 그냥 토해내는 거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젊은이들 아까 슈이보추는 물론이고 이 다른 4명까지 다 데려온 늙은 아줌마 기억나시나요? 그 아줌마는 이러한 장면을 많이 목격해 왔는지 아무 일도 없는 거였다고 하는데 자 젊은이들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저 태국 쪽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들여와야 되는데 요 1인당 운반량이 제한이 되어서 그런 게요. 보시다시피 이것만 해준다면 자네들과 약속한 월급 다 제대로 준다니까. 자, 별것도 아니고 이러한 물건들이요. 이 아줌마는 자신이 핸드폰으로 몇몇 사진을 보여주는 거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그 사진 속에는 이 최고가의 명품 시계도 있었고 금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대리 구매해주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많이도 필요 없이 딱 3일이면 된다니까. 이거 내가 번마다 받은 돈이요. 이 아줌마는 또 자신이 위챗을 켜고는 놈들한테서 돈을 받은 기록을 보여주는 거였다고 합니다. 네, 이야말로 뭐겠습니까? 이 한쪽에서는 겁을 주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슬슬 얼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피해자들이 주의력을 흐트러지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 아줌마한테 의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눈앞에서 이미 한 명이 죽었는데 그 누가 감히 더 개기겠습니까? 이놈들이 시체 하나를 처리하나 두 개를 처리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남은 4명을 이 놈들이 그 10서너 명이 감시를 받으면서 움직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자동차로 편안하게 움직인 거 아니고 이 수림 속을 쭉 가로질러 가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이 그냥 놈들이 방향에 의거하여 풀숲을. 주인공은 남자라서 그나마 괜찮겠지만 그 아까 장의사 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뒤에서 군복을 입은 놈들이 밀어주고 앞에서 또 당겨줘서야 겨우 걸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과 2시간을 걷자 이 흡사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완전 캄캄해진 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드디어 수림 속을 벗어났는데 이 그들 앞에서 기다리는 건 또 오토바이 차대였었다고 하는데, 이어 전에 데리고 풀숲을 지났던 놈들은 다들 돌아가고 이 새로운 놈들이 또 바꿔서 이송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들은 4명의 피해자들을 이 각각 한 오토바이 한 명씩 앉히잖아요. 그리고는 앞뒤에서 꽉 안고는 달렸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앞뒤에는 다른 오토바이들이 함께 달리며 감시를 하는데 어떻게 도망을 갈 수가 있답니까? 그렇게 오토바이로 또 2시간을 달리자 때는 아직 캄캄한 밤이잖아요. 그들은 한 이 쇠사슬로 만들어진 담벼락에까지 갔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는 서로 통행하지 못하게 엄청 굵은 쇠사슬로 만들어진 담벼락이었었는데, 하지만 그쪽에서 또 한참 동안 쭉 걸자 한 개구멍만하게 뚫어진 구멍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라! 여러분, 아무리 눈치 없고 아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는 두 나라의 국경선이란 건 알겠죠. 저희는 이 여권도 안 챙겨왔는데 그럼 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지만 이놈들이 긴 칼을 뽑아 들었다고 하는데, 이 구멍에서 나갈래 아니면 그냥 여기서 죽을래? 네, 보통 사람들이 이 긴 칼 앞에서 맥을 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쩔 수가 없이 그 개구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니 외국으로 가야 납치를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쉬버춘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자 그 중국 운남성 쪽의 여행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그것이 관광 금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운남성이 리고 이 리장이고 이 우리 한국 손님들이 매우 자주 가는 관광지인데, 근데 지금 이처럼 위험한 시기에는 좀 바로바로 신경을 써서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그 개구멍까지 넘자 그 밖은 완전 다른 세상이었다고 하는데, 웰컴 투 미얀마다 이것들아,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네, 그쪽의 놈들은 또 중국 쪽의 놈들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이 중국 쪽의 놈들은 기껏해야 자그마한 권총들을 갖고 있었겠지만 이 놈들은 철캉철캉 아주 그냥 대놓고 자동 소총을 척 메고 있었는데, 또한 곧바로 수갑까지 채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야말로 이제부터 우리네 세상인데 뭘 못하겠냐고요. 이어 그들 앞에서 기다리는 건 이 자동차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닌 경운기였었다고 합니다. 그 움직이는 것조차 신기할 정도로 싹 낡아 빠진 경운기였었는데, 이 그냥 달달달달달달 거리며 겨우 달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 돼지 똥내가 진동하는 돼지 농가였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미 7, 80명의 사람들이 이 수갑을 차고 앉아 있는 거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주위에는 딱 봐도 수십 명이나 되는 미얀마 현지 용병들이 꽁꽁 틀어막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한 손에 소총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전기 몽둥이들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얀마 용병놈들은 사람을 마구마구 잡아 패지 않았는데 니하오야 딱! 이 곁에서 같은 중국인들이 사람을 잡아 패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딱 그냥 하루에 2대만 먹였었는데 하지만 밥을 먹인 뒤에는 그냥 잡아 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뭐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이죠. 이 한 흰색이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몽둥이였었는데 안에다가 모래를 꽉꽉 채워 넣어서 엄청 무거웠다고 하는데 그걸로 사람을 죽어라 때리는데 딱 그냥 엉덩이 밑으로 때린다고 합니다. 하여 제일 처음에 그냥 이 얻어 터지는 게 제일 힘든 줄로 알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데 또 한 번은 이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야! 그 수컷들만 싹 다 일어나서 이 앞에 줄을 쫙 서라. 놈들은 여자들은 계속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남자들은 줄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바지 내리고 팬티까지 내려. 여러분, 이 수많은 여자들 앞에서 너무한 게 아니냐고요? 이 법이 작용하지 않는 이곳에서는 이 책임자 놈이 말이 곧 법이라고 합니다. 하여 그 수십 명의 남자들이 팬티까지 다 벗자 다들 화환이 드러나겠죠. 그럼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럼 여기 여자 피해자들과 이 단체 철석철석을 구경하려 그러냐 하실 텐데 아닌데 그 중에 이 매니저라는 놈이 이 피해자들이 물건을 한번 쭉 다 훑어보더니 그 중에서 물건이 제일 큰 놈을 나오라고 하는데 그리고는 그 놈한테 입에 담배 한 대를 물려주고 불까지 붙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놈이 이게 웬 개꿀인가 하실 텐데 네, 그 변태 놈들이 세상에 개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담배 불러 너희 물건이나 지져라. 예, 여러분 이거 놈들이 찍어놓은 이 실제 영상도 있는걸요. 이 납치자 놈들이 억지로 지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지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 참으로 인간이 아닌 놈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씩 지지고 그 아픔은 우리 남자들만 상상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여자들은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냐고요? 네, 여자들한테는 더더욱 비참한 지옥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 밤 10명씩 돌아가며 당하는 건 둘째치고 똥 오줌까지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를 더 하면 이 수위가 너무 높아 노랑딱질 정도 되겠는데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이 그곳에서는 징그러운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법이 없으면 인간 지옥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놈들한테 곱게 당하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슈이버춘이 뒤에 또 대여섯 명의 젊은 놈들이 잡혀왔었는데 이놈들은 이 생긴 것부터가 웬만한 놈들 같지 않아 보였다고 하는데 이 온몸에다가 원롱화펑 즉 룡이 문신들을 쫙 한 놈들이었었는데 딱 봐도 어디서 쌀개던 놈들이었다고 하는데 이놈들도 첫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 날에 또 지랄을 하자 이 깡패 놈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젯밤에 연구를 좀 했었는지 이 4명이서 다짜고짜 달려가서 자동 소총부터 빼앗으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게가요. 여기에 있는 용병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 기계들이었었고 다다다다다다 이 난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죽은 내 놈도 안타깝지만 이 곁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총에 맞은 놈도 있었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정리라고는 일도 없는 용병 놈들이 아예 그냥 난사를 갈겨버렸으니 말입니다. 그 억울하게 총에 맞은 놈이 거의 다 죽어가는데 이 매니저 놈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저번에 들어온 놈들 중에 수의사를 했었던 놈이 있다 했었지? 그 걔를 오라고 해라. 여러분 수의사라뇨. 이 강아지나 보던 수의사가 총상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치료해라. 이 자동 소총이 와서 머리에 갖다 대자 어쩔 수 없이 수술칼을 들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수의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네, 이렇듯 그 악마들 앞에서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었고 그냥 개나 돼지보다도 더 못한 존재였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러한 곳에서 이미 다 잡은 개나 돼지를 놔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슈이보추는 또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남은 걸까요? 네, 그야말로 한편이 아짜아짜한 스릴 영화 같았었는데, 하지만 이게 실화라서 더더욱 긴장되는 그 생생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